김현정입니다. 네, 이제 또 이제 12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1월이 되면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겨울방학, 이제 특강하고 정규반 겨울학기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예비 중1과 예비 중2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예비 중1 어머니께서는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불안해 하시고 조급하시고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비 중1 학생과 예비 중2 학생들은 이 겨울학기를 어떻게 바르게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보내야 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앞엔 저희 학원 시간표인데요. 홈페이지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 중1, 예비 중2 학년은 보면 실제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썼는데요.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네. 우리 이제 다른 학생은 다른 친구는 지금 수학상을 하고 수학화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지금 수학 공부를 하는 목표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과에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제 좀 다져가면서 천천히 나가셔도 되십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1시간 후에는 예비 중3 학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 약간 좀 다릅니다. 시간이 되시면 1시간 후의 내용도 아마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예비 중1, 예비 중2에서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선행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뒤를 돌아보는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서 중3, 3까지 했고 예를 들어서 수학상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학생 것이 돼서 다져져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저희 학원은 이렇게 이제 학생이 들어올 때 입학 테스트를 보면요. 특히 예비 중1 학년인 경우에 대해서는 선행을 했다 하는 데에 비해서 너무나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도 공부를 했다 하면 어떤 개념 공식이 자기 것이 돼서 문제 푸는 능력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그냥 좀 안 되는 것은 다 좀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냥 여태까지 했던 것을 했으니까 하고 나가면은 너무나 밑에가 탄탄하게 돼 있지 않아서 앞으로 하는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예비 중1 학년인 경우는 철저하게 테스트를 보셔서 안 돼 있는 부분은 과감히 이제 생각을 정리하셔서 다시 하는 그런 기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거쳐서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선행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 말인데 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산이요? 계산하는 겁니다. 이 수학은 어떤 공식 개념을 이제 사용해서 내가 연산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 학년에서는 연산이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하는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등 과정은 중1상, 중2상, 중3상이 대수업 파트라서요. 다 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중1하, 중2하, 중3하도 도형에 관한 도형이어서 도형에 관한 문제도 당연히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답을 구해서 그 내용이 다 연산 과정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산이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은 요새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시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애들이 이 푸는 것을 어떻게 잘 풀게 할까 했는데 지금 어차피 중등 과정이나 예를 들어서 고등 과정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어떤 이제 덧셈, 뺄셈, 나눗셈 과정을 빠르게 연습하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해결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산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이 정확하게 집중을 해서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하고 풀이 과정을 뒤에 있는 책대로 정확하게 풀려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뒷장에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수학 공부하는 습관을 확실히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학원은 자, 어머니께서 저희 학원을 보내시면 좋아하시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그리고 제가 저학년인 학생한테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수학 공부하는 습관 중에 첫 번째. 저희 학원은 학원 숙제를 학원 과제 노트에 다 해와야 되는데 그 학원 과제 노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주체 노트로 돼 있습니다. 수학은 절대로 줄이 안 채워져 있는 노트에 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학 문제는 다른 학원에 보내시더라도 마찬가지세요. 혹시 과외를 시키시더라도 수학 문제는 반드시 줄친 노트에 풀어야 됩니다. 줄친 노트에 푼다는 거는 뭐냐면 풀이 과정을 또박또박 한 줄 한 줄 보면서 푼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학원에서 강조하는 관리 방법 중에 두 가지는요. 학생이 학원에 오면 매 시간마다 시험을 치릅니다. 이러면요. 월수금 반이라 그러면 월수금 3번 다 이제 수업 전이나 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이 객관식이 아닌 완벽한 서술형입니다. 네, 완벽한 서술형. 수학은 물론 답이 잘 나와서 답을 맞추는 것이 결론이지만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네, 과정. 그래서 저희 학원은 서술형 테스트로 돼 있어서 과정을 꼼꼼하게 봅니다. 그리고 등호 하나도 빠지거나 풀이 과정에서 답을 내기 위한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거나 생략을 하거나 풀이 과정이 미숙하면 다 틀렸다고 채점을 합니다. 네. 이것을 자 채점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학생이 평소에 수학 공부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제일 좋은 수학 방법은 뭐냐면 주친 노트에 또박또박 풀이 과정을 책에 뒤에 나와 있는 풀이 방법 풀이가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고 해설지대로 그대로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면에서 이것을 몸소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고학년이 돼서는 특히 중3만 되더라도 이것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습관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줄 안 쳐진 노트에 그냥 문제 나왔네? 막 쓰고 네, 막 쓰고 채점해서 틀렸으면은 뭐 그냥 넘어가고 그런 습관이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수학 문제는 많이 푸는 것보다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 보고 결과를 나왔을 때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수학 문제는 많이 푸는 것보다 물론 적당량 이상은 풀어야 됩니다. 너무 적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문제를 풀었을 때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제대로. 한 문제 풀더라도 줄친 노트에 글씨도 잘 쓰면서 또박또박 써야 내가 공부했던 개념이 정확하게 고출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쓸 때는 또박또박 쓰려고 해야 실수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은 연산 능력도 좋아집니다. 네. 만약에 이 습관이 잘 안 돼 있다 하면요. 아예 풀이를 보고 그대로 따라 적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정년은 이제 아직 공부하는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해설지를 보고 풀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해설지를 보고 이렇게 푸는구나, 등호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고 그대로 따라 베껴서 풀고 하는 연습을 하면은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풀려고 하는 이제 습관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과제 노트가 있어서 주친 과제 노트에 숙제를 해와야 되고, 학원에서 시험을 서술형으로 과정을 채점하기 때문에요. 이제 엉망으로 학생들도 저희 학원에 오면 그것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엉망으로 쓰면 다 틀렸다고 해서 학생이 남아서 이제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주말 테스트의 경우는 4점 미만이 되면 성적 저조자가 돼서 페널티도 있고 계속 주말에 나와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저학년의 경우는 물론 고학년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관리하지만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연산. 그러니까 연산이 중요한데, 연산이 어떤 학습질에서 이렇게 그냥 계산만 해서는 별로 이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할 때 집중을 해서 또박또박 서술형을 풀고 좀 더 빠르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연산 능력은 자연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자, 중학생입니다. 일단 중등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중등 과정은 중1상, 중1하, 중2상, 중2하, 중3상, 중3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상 파트는 다 대수 파트이고 하 파트는 다 기하 파트입니다. 자, 기하 파트가요. 물론 상 파트는 수학상과 연결돼서 나중에 공부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건데요. 자, 중1하, 중2하, 중3하는 도형 파트에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하 파트가 고등학교 가서는 이 내용 자체로는 전혀 안 나옵니다. 도형이 물론 고등학교 가면 정석 단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학과의 도형 단원이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수학과는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하고 좀 다릅니다. 중학교 때 도형은 유클리드 기하라고 해서 좌표가 없는데, 고등학교 도형은 좌표가 있는 데카르트 기하라고 해서 다 해석학으로 식을 푸는 기하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때 배우는 기하는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다시 안 나오지만 문제 푸는 데는 개념 공식이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기하는 고등학교 가서 기하 파트와 연결이 되는데, 요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기하 파트가 수능 선택 과목으로 돼 있어서 예전보다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 과정에서 기하 파트 배울 때 심화 과정보다도 어떤 이제 공식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물론 안 중요한 과정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과정은 상 파트 중에서는 중3 상입니다. 그리고 하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2하입니다. 중2하는 분량이 많고 내용이 많고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그 중2하 과정 할 때 한번 잘 배워두면 되고요. 중3 상은 왜 중요하냐면, 자, 볼게요. 자, 중등 과정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냐면 고등 과정으로 갑니다. 고등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이 고등 수학 4인데요. 우리 학생이, 자, 중학생은 아직은 이 인지 발달이 능력이 이게 아직은 많이 이제 발달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요. 어떤 이제 공식 개념을 몇 개 넣어주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이 고학년보다는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 수학상을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네. 이 중등 과정에서 했던 난이도와 분량하고 비교가 안 되게 어렵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 수학상을요.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어머니 너무 조급하세요. 빨리빨리 선행해야지 하시다가 막 고등수학상만 말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우리 학생은 아직 고등수학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고등수학상을 들어가서 보니 나머지 정리 4단원입니다. 정확하게 4단원부터 나머지 정리부터 모르겠다 하고 너무너무 어렵다 하고 학원 가기 싫어하고 모르겠다 하고 하면서 수학을 모르겠다 하면 이 학생은 이제 수학을 겁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수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악순환이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수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드시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수학상을 들어가기 전에 수학상하고 전 단계의 과정이 중3 상입니다. 중3 상 과정을 심화 과정까지 해서 단단히 다져진 다음에 준비가 되신 상황에서 고등수학 상에 들어가야 그렇구나. 이거는 이 문제는 어서 많이 본 거지. 맞아. 저번에 중3 상 할 때 심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 쭉 연결이 되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 이 학생은 고등수학상을 그래도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심화 과정이요. 심화 과정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교재를 해도 되냐면 심화라는 게 학생마다 이 수학 능력이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교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셀 수학으로 B 단계로 문제풀이를 이제 테스트를 봤을 때 70% 이상의 완성도를 보면 어느 정도 심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인 학생들은 인품을 할 수 있는 거고 잘하는 학생은 레귤라별로 심화할 수 있는 거고 학생 수준에 따라서 심화 과정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 책의 성취도가 70% 이상인 정도로 나올 때까지 다지신 다음에 고등수학상을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냥 수학상을 그냥 별 대책 없이 하시면 수학상을 심하게 말씀드리면 3번, 4번, 5번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경우도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한 습관 확실히 드셔야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답입니다. 오답. 이 오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참 정말 많은 분들의 학생과 학부모들과 저희 가르치는 사람들의 굉장히 좀 어려운 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답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대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가 막 그냥 엄청 풀고요. 정리도 안 하고 풀고 채점도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채점도 안 하면서 문제만 풀면은 이게 틀린지 말지 내가 어느 단원이 모르는지 아닌지 전혀 진단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집 한 권을 풀더라도 반복해서 그 문제를 다 알 때까지 오답이 안 나올 때까지 푸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집을 4권, 5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센수학 한 책이라도 공식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문제를 또 풀고 해서 못 푸는 문제가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오답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오답 정리는 제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에다 푸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풀면서 틀린 것을 이제 책에다 표시하게 됩니다. 책에다 표시한 거를 이제 또 풀고 하면서 이제 맞은 거는 동그라미 표시하고 틀리면은 또 틀린 날짜 적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학원 시간표를 잠깐 보면은 보시면 겨울 특강 중등부에서 여기 보시면 뼈대학습반을 받습니다. 중2상 뼈대학습반, 중2하 뼈대학습반, 수학성 뼈대학습반 있어서 이 뼈대가 뭔가 궁금해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뼈대라는 게요. 수학에는 이제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라는 게 뭐냐면 공식 개념, 기본 공식 개념과 공식하고 관련된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공부를 시킨다는 그런 학습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상을 다 배웠습니다. 중3상을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학생들이요. 배웠는데 그 문제가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문제인데 이거를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너 몇 개 틀렸니? 이러면은 엄마 나 3개 틀렸어요. 그리고 실수로 5개 틀렸어요. 그 실수로 틀린 5개는 다 아는 건데 실수로 틀렸어요. 네. 합이 8개인데 본인은 3개 틀렸다고 합니다. 실수로 5개는
다 아는 건데 틀렸다고 합니다. 실제 다 8개 다 틀린 거죠. 하고요. 자, 실수 틀렸다는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문제는 유형이 그 바운드에서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는데, 많이 본 문제인데, 막상 내가 풀려니까 못 푸는 겁니다. 예. 내가 확신을 가지고 풀지 않으면, 답이 2가 나오면, 답 2가 나왔는데, 답이 2가 보기 3에 있는데, 답 2를 보기 2로 찍는 것이 학생들의 실수한 습관입니다. 이게 불안하면,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이 뼈대 학습법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수학뼈대. 각 단원에서 공식 개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건 증명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공부 방법이고요. 우리가 어느 대단원에 나가면, 백지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서, 백지 테스트요. 빈 종이 학생이 스스로 그 각각 단원에서 나오는 기본 공식과 개념을 정확하게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식도 증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가를 공식까지도 다 정리해서 풀게 하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수학상 과정이 다 끝났을 때 이 학생은 목차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연사, 두 번째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쭉 하고 각 과정에서 각 단원에서 나온 공식을 다 스스로 학생이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다 알고 있으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가가 다 정리가 돼서 수학상 이론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유형은 이 공식을 사용해서 풀면 되네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뼈대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이 특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저희 학원 특강은 이제 방학 때 1월, 2월, 6주로 돼 있는데 좀 뭐가 이제 과정 다 했는데 예전에는 배웠는데 뭐가 잘 모르는데 뭘 확실히 배웠구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확실히 풀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태까지 예비 중1, 예비 중2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곧 이어서 저희 학원 이제 베테랑 상담실장이십니다. 네, 우리 상담실장님께서 과정하고 저희 학원의 관리에 대해서 다음에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정 수학학원 상담실장 나영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김현정 수학학원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게 보이실 수 있어서 조금 확대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정 수학학원은 중1부터 고3까지 다니는 수능과 내신 수학 전문 학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업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의 학원 형태가 있어요. 강의식을 하는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진도식 하는 학원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강의식을 하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강의식 수업이 있고, 그리고 수업이 있는 날은 매번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테스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1년에 대해서 과연 이 학원을 다니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진행할 것인가, 1년을 4개의 분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입학하실 예비 중1 학생들은 1월 2일부터 2월 26일까지 겨울 학기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규반에 대해서 수강하실 수도 있고 특강 수업에 대해서 수강하실 수도 있고, 나는 진도를 좀 더 빼겠다 그러면 정규반과 특강으로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수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선택적으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비 중학교 1학년들은 아직은 시간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의 이제 욕심보다는 학생의 지금 그 수준에 맞게끔 신청을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되면은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정규반에서 선행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두 달에 한 학기 과정에 대한 선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2월 말까지 한 학기 선행 과정, 그리고 3월부터 4월 말까지 한 학기 선행 과정, 그리고 5월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한 학기 선행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월 달에 2학년 1학기를 배우면 2학년 1학기 2월 말에 끝나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3월부터 4월 말까지 해서 끝나고 3학년 1학기 기본이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름학기 때는 이제 방학 시즌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름학기 동안에 선행 한 과정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마찬가지로 1학기랑 마찬가지로 선행 두 과정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들과의 차이점은 방학 때는 다 똑같습니다. 정규반을 수강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정규반과 특강을 수강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정규반을 다니다가 나는 방학 때 오전 시간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특강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학기에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선행 한 과정 그리고 내신 한 과정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진행하는 이제 겨울학기 개강이 언제고 종강이 언제고 그리고 그런 수업 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개강은 1월 3일 월요일입니다. 기간은 1월 3일부터 2월 26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단 중간에 1월 31일부터 2월 2일은 설 연휴로 수업이 없습니다. 이 기간엔 정규반과 특강반 모두 수업이 없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특강 기간 중에 특강반만 수업이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잠깐 개학했다가 등교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고 예비 중학교 2학년들은 마찬가지로 개학을 했다가 종업식을 하기까지 학교 등원을 하기 때문에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2주간은 오전에 수업하는 특강 수업만 없습니다. 정규반 수업은 오후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함없이 설 연휴 빼고는 전부 다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의 방학 일정이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등록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거나 수업을 들으시다가 그 방학 일정이 확실시가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학교 일정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시면 말씀해서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그 수업은 이 기간에 나는 이 기간을 넘어서 학교를 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강 수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보강 수업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입학을 하시려면 정규반 마지막으로 내가 배운 과정에 대해서 입학 시험을 치릅니다. 자, 이게 입학 시험을 보는 기준은 학원마다 물론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예비 중학교 1학년이 3학년 1학기까지 배웠는데 하시는 어머님들은 이 학생이 이 3학년 1학기까지 배웠을 때 성취도를 정확하게 사실 믿지 않으실 거고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학년부터 2학년부터 3학년 배운 것까지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부족한 거는 계속 나옵니다. 뭐 1학년 걸 배우는 게 당연히 오래됐기 때문에 1학년 거에 대해서 또 부족한 게 나오고 2학년 거에 대해서도 부족한 게 나오고 3학년 1학기 개념을 배웠지만 제대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부족한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은 그렇게 시험을 봤을 때 다시 1학년 걸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시험 문제를 입학 테스트를 봤을 때는 못 풀 수 있어요. 지나간 그 기억이 잊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학생이 이제 2학년이 돼서 내신을 할 때 자기 학년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3학년 1학기까지 배우는 나는 2학년 공부부터 해야지 라는 건 정말 자신이 없는 경우 만약에 뭐 책 한 권 정도를 그냥 가볍게 봤다 그 정도는 2학년 거부터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난 책 2권 이상을 한 3개월 이상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시험 보시고 그 과정에 맞춰가지고 3학년 1학기가 안 됐으면 다시 개념부터 배우면 되는 반으로 3학년 1학기가 개념은 되어 있는데 심화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심화를 진행하는 반으로 입학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강은 보시면 이제 기본반은
상담관으로 입학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예비 중위를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반이라고 하는 게 시간표상이 이제 뼈대 학습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다음 특강에는 심화반 자체가 많이 없긴 한데 혹시라도 만약에 심화반 같은 경우는 기본 과정으로 시험을 보고 기본이 되어 있으면 심화반으로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예비 중일들은 저희가 어떤 반에는 다 입학 테스트를 치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다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 어떤 학원을 다니다가 옮기는 경우 혹은 뭐 중학교 2학년에서 어떤 학원을 다니다가 옮기는 경우는 대략적으로 그 학원에서 뭐 실시하는 뭐 난이도의 교재나 그리고 방식이나 이런 걸 저희가 파악해서 가늠해서 반을 정할 수가 있는데 테스트를 안 보더라도 초등학생들은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입학 테스트밖에 없어요. 학생의 성취도를.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입학 시험을 치르고 특강이든 정규반이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강의식 수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시면 첫 번째 하시는 행동은 아까 뭐 줄친 노트에다가 계속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원에서 이제 그 제작한 과제 노트를 검사를 하고 숙제 검사 후에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대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후에는 30분간 서술형 시험이 매일 있는데 자, 이 시험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일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주말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일 테스트는 바로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고 주말 테스트는 첫 떨음부터 누적 시험을 보고 누적 시험을 뜻합니다. 자, 이 시험 문제가 학생의 객관적인 그 평가 기준이 되는 시험이고 이 시험 문제는 책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본인이 배우는 책이 내가 3학년 1학기에 개념원리학 셀이다. 그러면 그 책에서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만 첫 단어부터 계속 누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숙제를 하면서 눈에 익어서 문제 답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여러 번 많이 반복했던 단어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많이 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총 누적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답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서술형으로 채점을 해서 풀이과정까지 맞아야 정답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스트에 대한 오답은 학생이 스스로 하고 주말 테스트에 대한 이제 성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주말 테스트 점수가 학원에서 정한 기준은 40점 미만이다 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40점이 안 나오지 100점 만점 중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범위가 첫 주차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2주차, 3주차가 지나갈수록 앞에 단원부터 문제가 계속 누적해서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어디 단원인지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어떤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사실 이게 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40점 미만에 해당이 돼서 주말에 의무적으로 보강을 실시하고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님과 지금 이러이러한 단원이 부족하다. 이러이러한 단원이 숙제가 안 되어 있었고 혹은 연습이 부족하고 여기서 응용이 지금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상담을 실시한 다음에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결석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잠시만요. 잘 보이실까요? 지금 저도 이걸 키고 있는데 좀 흐리게 나오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초점이 거의 안 잡히셨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된 것 같아요. 네. 저기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겨울방학 중에 결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모든 수업에 대해서는 선생님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그 당일날 밤까지는 개인 계정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된 영상을 보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를 해서 와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이 학생은 뭐 부족하다, 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좀 부족할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보강을 하시기도 하는데, 우선은 이날 결석해서 보강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학원에 전화 주시면 저희는 원칙대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서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뭐 상점 벌점 제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저학년들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제도를 통해서 매 학기가 끝나면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시상식에 대한 사진도 촬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상금도 수여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학생들한테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그런 일인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뼈대학습과에 관한 내용이고, 자, 시간표가 특강 수업은 첫 수업이 9시부터 시작입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월수금 반 혹은 화목토 반 주 3회로 하는 수업은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2시간 50분을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매일 테스트가 30분이 있습니다. 30분에 15문제 혹은 20문제를 서술형으로 시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오답하는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이 오답하는 시간 자체는 학생들의 틀린 개수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과 기준은 70점이고 70점이 안 되면 재시험을 통해서 통과할 때까지 시험 보고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시 시작하는 반 중에 화요일, 목요일 주 2회로 하는 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실 거는 2회로 하는 반인데 중등 수학을 하는 반이 있고 고등 수학을 하는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이런 거는 화요일, 목요일 주 2회로 하는데 그때는 똑같이 2시간 50분 수업이고요. 얘는 고등 수업에 대해서만 3시간 50분을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2 무조건. 그래서 3시간 50분 수업을 하고 똑같이 시험 보고 오답하고 재시험 보고 그렇게 기간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규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자체가 2시간 25분입니다. 2시간 25분이고 그 후에 테스트와 오답과 재시험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규반과 특강반의 차이가 해당 수업 시간에 대한 차이만 있습니다. 나머지 시험 보고 오답하고 재시험 보는 이 시스템은 정규 수업이든 특강반이든 다 동일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특강 강사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전임제로 되어 있는 저희 김현정 수학 소속의 선생님들이 정규반을 하시면서 다 특강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 수업은 굉장히 뭐 빨리 개념만 대충 훑고 지나가는 수업이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정규반에서 예를 들어 한 강사분이 뭐 수학상 강좌를 하신다 그러면 이 강사분은 특강에도 수학상 강좌를 하십니다. 이렇게 똑같은 강좌를 하시는 이유는, 자, 학원을 처음 옮길 때 정규반으로 섣불리 옮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특강을 들어보고 괜찮으면 정규반을 다녀야지. 그럴 경우에 정규반과 특강반의 같은 강좌를 깔아놓은 이유는 이 선생님이 특강 수업이 끝나고 이 학생이 정규반으로 내려와서 다음 학기 과정을 연결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맞추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은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학원에 간략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간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조금 설명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테스트는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등록도 받고 있는 상태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고 테스트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부터는 예비 중상 대상 설명회가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이 되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 그때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예비 중학교 1학년, 예비 중학교 2학년에 대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